안녕하십니까. 객관적 데이터만 전달하는 콜드팩트입니다. 신약 개발의 무덤이라 불리는 글로벌 임상 3상. 최근 코오롱 티슈진이 미국 임상 1차 지표 미달이라는 충격적인 공시를 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약효 부재가 아닌 위약, 즉 가짜 약을 투여받은 환자들의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호전된 위약 효과였습니다. 주관적인 통증 지수를 평가 지표로 삼는 관절염, 아토피, 신경병증 치료제들은 역사적으로 이 위약 효과에 덫에 걸려 수많은 기업의 주가를 박살냈습니다. 오늘은 조선비즈 기사와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동일한 위약 효과로 임상에 실패했던 국내외 제약사들의 주가 폭락 과정과 그들이 사후에 선택한 생존 전략을 냉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통증이나 가려움증처럼 환자가 직접 체감하여 평가하는 주관적 지표는 위약 반응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2019년 강스템 바이오텍은 줄기세포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퓨어스템 AD의 국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진짜 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상태도 호전되었지만 가짜 약을 맞은 위약군의 증상 개선율이 회사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통계적 유의성을 뜻하는 P-밸류 확보에 완전히 실패하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무자비했습니다. 임상 실패 공시가 뜬 2019년 10월 24일 강스템 바이오텍의 주가는 14,000원대에서 곧바로 하한가인 만원 언저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시가총액은 단 하루 만에 30%가 증발했고 이후 패닉셀링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는 오랜 기간 끝없는 우하향의 늪에 빠졌습니다. 신약 성공 확률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의 자본이 위약 효과라는 통계적 착시 앞에 허무하게 소각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강스템 바이오텍은 프로젝트 폐기가 아닌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위약 통제 부실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환자 모집 기준과 구제 약물 사용 조건을 극도로 까다롭게 조정한 새로운 임상 3상 프로토콜을 FDA와 식약처에 제출하여 3상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전은 막대한 추가 자금 조달을 의미했고 주주들은 유상증자라는 또 다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사태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 역시 2019년 9월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엔젠시스의 글로벌 3상 실패를 알렸습니다. 이곳의 실패는 위약 효과를 통제하지 못한 것을 넘어 가짜 약을 맞아야 할 위약군 환자에게서 진짜 약 성분이 검출되는 이른바 약물 혼용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는 임상시험을 관리하는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었음을 자인하는 꼴이었습니다. 투명성이 생명인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데이터 오염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17만원을 호가하던 주가는 발표 직후 이틀 연속 하한가에 꽂히며 불과 며칠 만에 8만원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이는 당시 코스닥 바이오 섹터 전체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트리거로 작용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역시 현재 임상기간인 CRO를 향한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헬릭스미스의 궤적과 매우 섬뜩한 평행 이론을 그리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역시 포기하지 않고 프로토콜을 수정한 후속 임상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임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주들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반복하며 주식 가치는 희석되었고 결국 후속 임상마저 통계적 유의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끝내 창업주는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겨야 했습니다. 임상 데이터 통제 실패가 단일 악재로 끝나지 않고 기업의 존립 자체를 집어삼킨 뼈아픈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자금력이 풍부한 글로벌 빅파마들은 위약 효과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일본의 다이이치 산쿄가 개발한 미로가발리는 2017년 섬유 근육통 치료제로 진행한 3건의 글로벌 3상에서 모두 참패했습니다. 원인은 코오롱 티슈진과 완벽히 동일한 예상을 뛰어넘는 위약 효과였습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된 후기 임상에서도 위약 통제는 이처럼 극도로 까다로운 설계 싸움임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다이이치 산쿄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섬유근육통이라는 적응증을 과감히 포기하는 우회 전략을 택했습니다. 약효 자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신했기에 위약효과 통제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으로 타깃 질환을 바꾼 것입니다. 이 영리한 방향선의 덕분에 결국 삼상 유효성 입증에 성공했고 타리제라는 이름의 신약으로 상업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현재 기대하고 있는 최후의 동아줄은 바이오스플라이스 사례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바이오스플라이스는 골관절염 치료제 로어시비빈트의 3상 1차 지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임상을 포기하는 대신 장기 추적 시험에서 나타난 구조적 개선 효능을 무기 삼아 올해 3월 FDA에 품목 허가 신청을 밀어붙였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대표가 인공관절 치안술 감소 데이터를 굳이 강조하며 절반의 성공이라 주장한 것도 이런 예외적 허가 루트를 뚫어내기 위한 사전 명분 쌓기로 풀이됩니다. 결론입니다. 과거 위약 효과에 발목 잡혔던 강스텐 바이오텍과 헬릭 스미스의 차트는 자본시장이 임상 통제 실패를 얼마나 가혹하게 응징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코오롱 티슈진 역시 다가오는 10월 두 번째 3상 임상에서도 위약 효과를 누르지 못한다면 시장의 신뢰 붕괴와 자금 조달 압박이라는 데스밸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이이치 산쿄처럼 적응증을 바꾸거나 장기 데이터를 들이밀며 FDA의 예외적 심사를 구걸해야 하는 가시밭길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설지 아니면 자본시장의 신기루로 사라질지 그들의 차가운 현실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상 콜드팩트였습니다.